정청래.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말인데 이걸 정청래 대표가 언제 썼냐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이 문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 탄핵 때도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이게 그럼 정청래 대표는 왜 어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공항으로 안 불렀죠. 서울 공항이라는 데는 그 영접이든 배웅이든 간에 그게 권력의 이 서열 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 가까이 있는 사람은 권력 순위가 높은 거고, 그러니까 이른바 정청래 대표는 팽당한 거예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속내가 전달됐고, 네. 그 이것밖에 못해. 예의가 없어. 이게 이제 이 이른바 찍힌 거예요. 그래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는 의미는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전을 불사하자는 거냐? 네. 일전 불사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정청래 대표는 네. 청명해 죽든 한식해 죽든 어차피 내가 연임 못하면 나 제거당한다. 네.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네. 자기 공천 못 받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네. 본인하고 가까울 수밖에 없는 이 본인이 이 조정훈 의원 지역구죠, 마포에. 네. 그 지역구의 이지연 당협위원장이 네. 이건 뭐 당 대표 이렇게 이른바 윤심으로 당 대표 결정하는 식이면 명심으로 당 대표 결정하는 식이냐? 윤 대통령 따라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 거론하는 게 최고 욕이겠죠, 그죠? 네. 그걸 바로 거론해서 지금 당 대변인 자리도 내려놨어요. 그러면 이지연 같은 경우에 누가 봐도 저리 봐도 이리 봐도 요리 봐도 위로 봐도 밑으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누구 쪽이겠어요? 청이죠. 아. 이거는 일전이 불사한 것이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네. 정청래 대표는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김어준 방송에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서를 이야기했을 때 네. 이재명 대통령을 코 깨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른바 김어준, 유시민 이 권력은 우리 쪽이다. 그래서 장인수 기자를 통해서 코 깨려고 했는데 그때 공소 취소. 그때 대통령 쪽에서 친명 쪽에서 반격이 나오면서 네. 그때 대통령의 행보가 이제 매우 구체적으로 전개돼요. 아. 그리고 부산도 전재수 그리고 서울의 정원호도 직접 나서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대통령이 더 이상 코 깰 일도 없고 오냐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왜냐하면 코 깨려고 했는데 그걸 뿌리쳐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 대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지만 힘으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을 제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전을 불사하겠다라는 그 응전의 이 메시지를 저는 던진 것이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딴지일보에 글을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많은 고뇌와 회한의 밤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항상 이재명 등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이곳에 못 왔습니다. 앞으로 가끔 문안 아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주 가게 될 거고. 늘 처음처럼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네. 술 생각이 난 거예요. 처음처럼. 그러니까 저는 미치겠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저 메시지 낸 거는 적절치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론으로서 저런 얘기가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으로서 네. 그 국민의 목소리에 더 겸허하고 네. 성찰하겠다 뭐 이런 의미로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해석이 붙잖아요. 지금 배종찬 소장이 얘기했듯이 저런 해석이 그렇죠. 네, 붙을 수밖에 붙는 없는 거예요. 상황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임기 2년 차인데 당 대표 출마하면서 대통령하고 일점 불사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지지했던 당원들 다 돌아섭니다. 네. 그렇게 비춰지기 시작하면은 네. 아니 지금 다 이재명 정부 뭐 성공적 국정 운영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근데 당 대표 나온다 그러면서 대통령하고 한번 떠보자. 네. 그러면 정청래 지지했던 기반 다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신중치 못한 언사라고 보고 네. 저게 뭐 뒤끝이었던 아니면 자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뭐 그런 해석이 붙는 거든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점에 그 메시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메시지 관리에 실패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네. 그 이지은 대변인도 마찬가지죠. 네. 약간 철없이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네. 네. 그거를 뭐 박시영 또 최강욱 두 분 사이에 앉아가지고 네. 뭘 잘 모르는 분이 철없이 했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지금 전당대회가 아직도 거의 2달 가까이 남았어요. 지금부터 이런 방식으로 그 제가 보기엔 부적절한 전운이 고조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그 통제 안 되는 네. 지지자들의 감정 문제까지 쌓여가지고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으로 전당대회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이 온도를 낮춰야 된다 지금. 이렇게 온도 이 전당대회가 이 온도로 가면 안 된다. 네. 정청래 출마하지 마라. 네. 저는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출마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판단이고 자유인 네. 거지. 네. 아니 윤석열이 그렇게 저 찍어 누르고 네. 저 안철수 찍어 누르고 나경원 찍어 누르고 연판장 돌 때 네. 민주당에서 얼마나 비판했어요.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 비춰지면 저는 안 된다는 거고 국민의힘이 잘못한 일을 민주당이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한 부적절한 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해도 잘못된 겁니다. 때문에 저는 그 반면교사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네. 보고요. 저는 그 정도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모든 거의 민주당 패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정청래 대표를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비판을 하고 있죠. 비판을. 왜냐하면 아니 네. 그 힘이 거기 있잖아. 방아쇠가 당겨졌으니까. 예, 아니 진짜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거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민주당 이제 비공개 의총에서 지도부가 사퇴를 해야 된다. 공정한 전당대회를 만약에 진짜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그건 맞잖아. 예, 정청래 대표가 출마할 생각이 있으면 60일 전에 사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호남 민심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공항에 초대를 못 받은 날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전북의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죠. 호남을 찾았단 말이에요. 약간은 이게 뭐 본인의 어떤 행보가 메시지인데 어떤 그렇게 대결점을 딱 잡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선 마이너한 거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지은 대변인 이 사람이 소위 친청계로 불리지 않는 그냥 맑은 영혼의 정치인이었다면 네. 아마 그 어떤 의미에서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박수를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친청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약간의 네. 오염이 됐다라고 느껴지고요. 지금 그 민주당이 2030 세대의 지지를 못 받아가지고 네. 굉장히 지금 그것에 대해서 딜레마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치를 보면 아마 2030이 정 떨어질 것 같아. 이게 대표적인 꼰대 정치죠. 내가 힘 있으면 내 앞에서 어떻게 이런 정당을 네. 민주당이라고 네. 합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정말 무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저는 이러한 그 힘의 구도를 보면서 네. 그 안보에서 네. 대만과 중국 관계가 연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대만 관계를 보는 네. 누가 봐도 부딪히면 대만이 죽는 거잖아요. 네. 에? 이런 구도도 약간 비슷하잖아요. 정청래와 이재명. 대만이고 어. 민주당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대만이 어떤 전략이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전략? 방위 충분성 전략이라 그래갖고 네. 여차하면 네.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급소를 잡는 아. 그 전략이 있어요. 그걸 방위 충분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사일로 공격을 해온다. 네. 그럴 때 대만은 미사일 몇 방으로 네. 그 아마 그 산샤댐이라고 그게 양쯔강을 네. 흐르는 네. 네. 그거를 부셔버리면 네. 완전히 중국을 물바다로 만들 수가 아. 이런 식의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네. 과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를 막 거의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찍어 누르는 그렇죠. 식의 그걸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라고 카드가 없을까? 아. 그런 생각이 좀 들더. 왜냐하면 네. 정청래가 당 대표 돼가지고 그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데 법률 특보로 네. 쌍방울 변호사를 그렇죠. 네. 들여가지고 굉장히 대통령 심기가 불편했잖아요. 네. 근데 정청래가 가질 수 있는 레버리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 그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유시민 작가가 네. 공소 취소 모임을 얘기하면서 막 미친 짓. 급풍분하잖아요.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그거야. 아. 이 얘기 아닐까요? 아. 원래 정치판이 험하잖아요. 아니 그 카드를 어떻게 씁니까? 아니요. 자폭합니까? 아니 여권 자폭. 다 망하자고? 아니 자폭이 아니고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거나 말거나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 그거 터트립니까? 아니 근데 대통령도 이번에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는 할 거다. 일단은 이제 그 공소 취소를 할 거다는 말보다는 이제 그 전에 조사를 좀 해보겠다라는 어떤 특검법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조사가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놔두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특검법 자체는 뭐 어찌됐든 간에 뭐 통과를 해서 실행을 한번 하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표명이 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의지 표명이 됐죠. 그러니까. 그 공소 취소가 공공의 사안 아니에요. 본인 문제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마치도 이거를 그 객관화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네. 그거를 꼭 공공연하게 터트리는 방법도 아니, 있지만 저 페이스 투 페이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모르죠. 네. 그냥 상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짧게 이것만 이야기해요. 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전개될 걸 몰랐을까? 근데 저는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네. 이렇게 흘러가야 돼. 네. 아예 이 생각까지도 했을 가능성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네. 기자회견에서 완전히 이 이름까지 거론하고 또 뭐 콕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직격이에요. 이걸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호통 기자회견이에요. 정청래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항에 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옆에 김민석은 있는데. 네.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은 정청래는 바보야. 지금 현직 대통령과 맞짱을 떠서 이 길에 들겠다는 거야. 제가 사실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민주당의 오래된 중진 전 의원이세요. 네. 제가 만날 일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걸 여쭤봤어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적어도 정권 초반이 되는데 그분 말씀이 거예요. 정청래 대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거야. 정치는 그런 거야. 바로 죽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죽는 줄 몰라.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 이럴 수 있겠구나. 네. 정치가.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누가 죽을지는 봐야지. 아직 끝난 게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픈 퀴즈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그래서 무슨 뭐 털레유 뭐 네. 말을 내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게 왜냐면 털레유 되면 털 붙고 뭐 유 네. 붙고 이러면 네.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댓글이 나와요. 왜냐하면 심지어는 그래서 지금 어떤 방송에서는 대놓고 약간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하는 그런 유튜브도 있어요. 친민주당 유튜브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런 댓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기야 하는 반응도 있어요. 그 네. 이야기는 뭐냐면 친문에다가 정청래 대표에다가 조국에다가 네. 뭐 여기다가 뭐 털에다가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왜 그걸 네. 붙였. 그래서 뭐 유에다가 뭐 우에다가 이러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야? 그런 반응이 있다니까요. 아니, 있는 거 맞는데 그렇게 이겨서 뭐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 임기가 아직도 4년이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대표나 이른바 이제 그 옆에 있는 뭐 김어준 씨나 네. 유시민 전 장관이나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아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끝까지 내세울 겁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본인이 친명이라는 걸 끝까지 내세울 거야. 속이 어떻든 간에. 네. 근데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전면전이 되고 네. 그러면 한당으로 못 가요. 네. 근데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까? 여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아니 정청래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다짐과 결의를 외치면서도 폭탄을 던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뭔데요? 그 근거가 아니 뭔데요? 이제 아니 근거라는 거는 그 궤적을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상상력의 영역이잖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예. 상상력의 영역이지. 아니 여기 이것도 이제 지금 개연성이 있는 상상력이어야 지금 현재 되는데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근거로 예. 해갖고 우리 상상력을 예. 동원하는 막연히 건데. 정청래가 저러는 거는 뭐 뇌관을 쥐고 있어서 이럴 거다라는 건 그거 음모론 수준이어서. 아니 근데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내간 비슷한 게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뭐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본격화될수록 계속 쏟아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 충분히 저는 정청래
그 정청래라는 정치인만큼 눈치 빠른 사람 없더라고요. 그럼요.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포지션으로 가야 될지는 아니 그래서 나는 좀 마지막까지 지금 고민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지금은 그러는데. 출마하는 추세예요. 네. 본인의 어제 그 메시지도 그렇고 행보도 그렇고 네. 이제 출마 쪽으로 가닥은 잡았는데 네. 끝까지 고민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그 박찬대 의원하고 경쟁할 때 네. 의원들의 표심이 거의 박찬대 의원한테 그렇죠. 쏠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뒤집었어요. 네. 그럼 어쨌든 당원들의 그런 지지 기반의 그 지지 기반을 갖고 뒤집은 건데 이번에도 의원들의 표심은 김민석 네, 후보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통령 픽이라는 게 지금 너무 명확해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런데도 무리를 할까? 정청래 근데 후보 입장에서 어저께 딴지 게시판에다 그 정청래 대표가 글을 아니 그러니까 올렸잖아요. 시그널은 네, 네. 그런 건데 그걸로 다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아직 2달 뒤에요. 네, 근데 그다음에 딴지 이 선거가 게시판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이제는 흐린 눈 좀 그만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흐린 눈 좀 그만하자. 우리도 그런 얘기들이 딴지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더라고. 흐린 눈이 뭐야? 그러니까 뭐 조금 잘못하는 거나 이런 거 있었을 때 그냥 안 본 척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명징하게 문제 조금 제기하자는 거예요? 제기해야 된다라고 딴지 게시판의 주류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약간 그런 딴지 글들이 게시판이라 그런가? 네, 딴지 게시판. 네. 근데 이제 그 저는 이게 결국에는 여권 내에 그 신구 주류 세력 간의 충돌이고 세계관에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한쪽은 더 선명한 개혁 이런 거라면 아, 네. 다른 한쪽은 이제 중도, 통합, 포용, 실용 이런 데 가치에 더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의제로 노선으로 부딪히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차이가 별로 없어요. 때문에 이걸 이제 노선 대 노선으로 만들어서 경쟁을 하면 그나마 발전적일 거고 네. 그게 아니면 이제 주도권 다툼에서 멈출 텐데 어찌 됐건 간에 저는 그 민주당이 이걸 통해 가지고 자폭을 한다 내부에서 네.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갖고 있는데 왜 자폭합니까? 원래 권력이 없는 쪽이 자폭하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폭할 네. 일은 없어요. 흥미로운 사실. 다만 이제 이 경쟁이 지나친 네. 이 과열이 되거나 이러면 후유증이 세죠. 네. 제가 이제 그 본의 아니게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윤석열 정권 때도 그랬고 네. 정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주 불명예스럽게 제거를 해요. 아, 네?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나왔죠. 이준석 대표도 그랬고요. 유승민 의원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또 그 윤리위에 회부한다든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중징계 네.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 그래갖고 그렇죠. 아예 국무회의에서. 네. 근데 그것도 이렇게 좀 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문고리 3인방에 대해서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개명에 대해서 네. 상당히 유승민 의원이 당시 비판을 좀 했. 네, 이제 그게 쌓이다가 아. 결국은 증세 없는 없는 복지는 복지에서 없는 그냥 허구다. 터져버린 거. 네. 근데 증세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냈을 때 네. 제가 지금 와서 얘기지만 당시 당 대표가 네. 끝까지 반대했다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 몰라요. 근데 당 대표가 끝까지 반대하지 않았어요. 김무성 원내 당 대표가. 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때도 이런 제안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당 대표에게. 네. 차라리 당 대표 당신도 네. 최고위를 해산하고 신임을 얻는 투표를 재신임? 해봐라. 그랬는데 그걸 안 했죠. 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딱 지금 그 당대표 경선이 이제 얼마 안 남다 네, 보니까 네, 네. 이런 구도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네. 제가 쭉 적어봤어요. 네. 부동산, 교육, 외교, 경제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권력 투쟁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네.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임기 후반이다. 네. 라면은 아니 뭐 조금 그냥 마이웨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임기 초고 네. 그리고 무리하게 이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나면 설령 당 대표가 돼도 네. 그 과정에 흩어진 갈라진 당심을 쉽지 않고. 수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반쪽짜리 기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전당대회에서 이제 승리를 해서
당 대표가 연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재명 그러면 저는 열린우리당 최악이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최악이지. 봐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진짜로 쉽지 않은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정청래 대표로서는 대통령과의 각을 무디게 만들어야 돼요. 음. 그냥 때로는 못 들은 척도 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아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잖아. 각을 무디게 만들고 못 들은 척하고. 그리고 저는 대통령도 더 누르면 안 돼요. 더 누르면은 국민의힘 꼴 나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더 누르면 그때 뭐 저 정무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촌스럽게 와가지고 진짜 아무 아무것도 말이나 안 하면 아무 일도 아무 벌어지고. 말이나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방식은 안 하겠지만 여긴 그 정도 촌스럽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근데 저는 좀 짧게만 네.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대통령이 아예 이 정청래 싹을 예. 싹둑 자르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르면 그러니까- 피해자 소사가 생길 텐데. 아니, 그런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예.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도저히 두고 못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소취소 거래설이 나왔던 그 장면에서 저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하고 싶은 어떤 그리고- 분위기를 흐려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예.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건 제가 분석한 데는 네. 예의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예. 김어준 방송에 예. 강유정, 강훈식 한때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그렇죠. 안 나가요. 어. 안 나가요. 같이 예전에 방송 많이 하던 뭐 강유정과 방송 많이 하던 뭐 정준이 다 나가요. 네. 그런데 유시민도 계속 나가요. 네. 뭐 매부쇼 나 네. 절대 안 나가요. 아. 김민석은 아예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안 나가죠. 섭외도 안 될 거예요. 예. 송영길 의원은 안 나가다가 한 번인가 나갔었나요? 한번 최근에 한번 나갔어요. 3년 만에 한번 최근에 나갔어요. 한 번 나가면서 이걸 가지고서 못 나가게 하는 이것 자체도 도저히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서는 말도 안 되는 병 가져와 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금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는 다른 게 네. 지금 천지일보에서 민주당 쪽만 대선 지지율 조사를 했는데 예. 정청래 말고도 사람이 많아요. 강훈식, 김민석 다 높아요. 거의 한 2배 이상이에요. 지금 네. 지지율이. 예. 여기 송영길에 추미애까지 있는데 추미애도 따지고 보면 친명이에요. 그래서 예. 그래서 경기지사인데 지금 추미애 이 지사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 말도 안 할까요? 본인은 아는 거야. 아. 이재명이 무섭다는 거를. 아. 그러니까 지금 강훈식, 김민석, 송영길, 추미애. 근데 정청래는 6.3%인데 지금 14.6%, 14.4% 둘이 합하면 30%도 말 안 하는데 막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음. 저는 결정적인 게 선운사인 것 같아요. 이게 최영미 시인의 선운사라는 시가 있어요. 꽃은 지지만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 아. 어쩔 수가 없네. 네. 이게 지금 대통령은 뭐 선운사를 가? 예의가 없어. 선대위 문제 해결하라 그랬더니 예의가 없어. 저는 지금 네.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뷰에서 네. 물론 이건 미리 한 거겠죠. 네. 저는 지금 순방 과정에서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10표 더 던집니다. 네. 지금 완전히 이빠이 1번 이 최고조로 지금 분노가 지금 상향됐다.